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9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죠. 지금 요 부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귀를 열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대충 25일 목요일부터 27일, 이게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딜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 잭슨홀 미팅, 그럼 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큰 이벤트예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디플레이션이 왔다, 막 이런 얘기,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게 아마 그 변곡점,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수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살금살금 올랐죠. 근데 지금 이제 변곡점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긴장을 다음 주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좀 불편하신 분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의 의미를 한번 얘기하면은, 미국 연방은행이 이제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에 매년마다 8월, 1년에 한 번이죠. 예, 제가 6개월에 한 번으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매년이네요. 8월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이제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 모여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 중 미국은 주도 많고 연방은행도 주마다 다 있죠. 근데 이제 캔자스티 연방은행에서 주최하는 건데, 매년 8월 오하이오민주의 휴양지인 이제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하고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1978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1985년에 미국에 맨 처음에 농업 관련 주제를 다루다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 전반,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것, 또 이제 디플레이에 대한 거, 이런 걸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파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인도 중앙은행 총리인 라구람 라잔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2010년에는 번 베냉키 양적 완화 돈풀기의 대가, 이 연준 의장이 2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좀 더 읽어보면, 이때 그래서 이제 보면 열리는 해의 경제 현안이죠. 현재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제가 정해지고 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중앙은행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통화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그렇죠. 세계 통화 정책을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잭슨홀 미팅이에요. 언제부터다? 다음 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데,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서 와이오밍주 여기서 열리는데, 우리나라 25일부터 27일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26일부터 28일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나요? 그럼 적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전에는 영향을 주겠죠. 잘 판단해 보세요. 빅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 중이에요.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서 더 올랐죠. 1327원, 1320원에서 빠지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3개월짜리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위험 구간이죠, 이 구간이.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고 그러죠. 상향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요 고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요번에 어쨌든 만약에 이거 뚫고 간다면은 한 1,500원 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 찍고 또 빠지겠죠. 그러다 또 빠졌다가 또 언젠가 또 힘을 모으면 또 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을 제가 달러 사라고 계속 얘기했죠. 달러. 예, 이제 지겨워서 얘기 안 하는 건데 달러 사시라고 계속 얘기했죠. 아직도 안 늦었어요. 달러, 네, 달러 사시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이 달러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죠? 통로? 유입되는 통로가 어디죠? 수출이죠? 예, 수출이 근데 지금 뭐예요? 7개월, 6개월? 5개월인가? 5개월 연속 적자죠? 계속 적자예요, 앞으로. 계속 적자라고. 디플레이라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물건을 안 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달러가 들어오는 이 유입되는 통로죠. 이 유입되는 통로가 적자라고요. 통로에서 달러가 안 들어와요. 근데 달러는 계속 나가야 되죠. 어디로 나가요? 원자재 사러, 에너지 사러. 우리 에너지 원자재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이런 방가공이나 제조를 하는 나라는 이럴 때 직격탄이다. 거기다 환율까지 올라버리면은 완전히 달러는 급속히 소진돼서 언젠가 가을이나 겨울쯤에 뭐가 나온다? 이 환율에서 이게 나온다. 이거. 장대 양봉이 나온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장대 양봉이 나와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 밑밥을 까는 전초전 밑밥을 까는 거예요. 계속 1,300원, 1,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빠르면 가을, 늦으면 겨울. 장대 양봉이 저는 이제 가을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 예상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침체는 예견된 침체고 벌써 2019년 국회 보고서에서 DSR을 우리나라가 시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침체부터 막강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거를 국회에서도 다 보고해서 국회 자료에도 팬데믹 이전에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 DSR이나 이런 거 시행하면 힘들 거다 했는데 팬데믹에 더 부채를 늘렸죠. 그래서 이제는 배드박스도 못한다. 요번에 들어가는 사람들 힘들어요. 빚 많고 이런 사람들 내년부터 올해 겨울부터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6개월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면 가을, 늦으면 겨울부터 이제 한마디로 대출이자 그 예대금리 주담대 같은 거 이런 거 올라가는 게 피부로 확확 느끼죠. 또 신용 대출도 역시 많이 올랐죠 지금. 그래서 매물은 쌓이고 사는 사람은 없고 왜 살래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다 경제 주체인 국가, 기업, 가게가 다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재정을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더 풀었다간 국가 신용도 하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침체로 가면서 한마디로 거품이 빠지는 시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어차피 방어를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달러로 막고 있는데도 이렇게 치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년 차트로 보시면 더 위험해 보여요. 10년 달러로 보시면 벌써 돌파했어요. 벌써 돌파했죠? 그죠? 이런 구간들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2,000원은 넘긴다. 내년 되면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2,000원은 넘는다. 저도 달러를 더 살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주시장에서 돈을 다 못 빼고 있어요. 사실은 좀씩 물려서 못 빼는 건데 좀 고민이 많아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들어가도 무리 없는데 더 올라가면 들어가기가 찝찝하죠. 왜냐면 주식처럼 환율도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물려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올렸다 빠졌다. 그렇죠? 파동을 그리며 간다. 이 파동을 그리며 가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네, 먼저 대동전자가 오늘 상한가에 갔죠. 차트를 계속 살리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누가 계속 쌓아 올렸죠.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죠. 이렇게 역별이었다가 이렇게 뚫은 다음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고 오늘 또 상한가 갔죠.
그럼 분명히 뭐 점상이든 이렇게 시작했다 빠지든 어쨌든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사실은 무서운 주식들인 거예요. 대충 뭐 이런 식의 기울기로 가겠죠. 물론 뭐 좀 덜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못 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뭐 거의 고점이 오긴 왔는데 하여튼 뭐 더 가겠죠.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뭐 음봉이 나오든 어쨌든 이제 봉이 나올 텐데 그래서 대동전자 같이 이렇게 쌓아올리는 주식도 요즘에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라고 또 상한가 간 것도 한번 멋지게 상한가 갔네요.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네, 유틸렉스가 연속 벌써 4일째인가 3일째 계속 상승이죠. 바닥에서 찐바닥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상승했는지가 나왔죠. 그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항암제. 제가 이거를 요때 얘기해 드렸죠. 요때 얘기해 드렸는데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찍을 때 찍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유틸렉스 산 돈이 한 번도 없나 봐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요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수익 구간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유틸렉스는 이제 보시면 이제 과대 낙폭이었죠.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죠? 주봉으로 보시면 과대 낙폭이었죠. 엄청 빠진 거죠. 엄청 빠지고 바닥 살짝 다지고 거래량 오르면서 이제 여기까지 거의 이제 여기까지 올렸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항암제 때문에 올랐다 이거죠. 그 전까지 엄청 빼놨네요. 23,458원부터 그 이전에 더 최고가였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한마디로 이렇게 뺀 게 이제 뭐죠? 가격 조정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오래 안 했어요. 가격 조정하면서 이때 이런 구간에서 대충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뭐 한 달이나 두 달 매집을 했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해서 그냥 바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털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털 수도 있는데 유틸렉스는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제 산다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어쨌든 요번 수요일 날 정도 샀으면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유틸렉스였습니다. 이렇게 낙폭과대주는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주식은 이 대지주 회사 차원에서도 한번 뭔가 재료를 구닥다리 재료라도 뭔가 재료를 이런 데서 한번 그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하락을 멈추려고 그러죠. 하락을 좀 이런 데서 멈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빠지면 또 빠지잖아요. 뭐 이거 뭐 5천 원 두가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안 되죠. 그 회사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이 개구라였다 하면은 다시 또 빠지죠. 다시 또 빠져요. 다시. 그런 위험한 주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정확히 멈췄는지는 다음 주 또 다음 달까지 또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유틸렉스였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주식을 또 제가 하나 얘기한 게 있죠. 보죠. NCM이 오늘은 좀 빠졌는데요. 잘 가다가 빠졌죠. 근데도 뭐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식 역시도 여기서 여기까지 낙폭이 꽤 커요. 그래도 거의 2분의 1 정도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또 이 기간에 또 한 달,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실은 골드 크로스 날 때 가서 좋았는데 이 정도 매집이 됐다면은 제 생각엔 이제 한 번쯤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 했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주식들이 대체로 뭐 여기까지 가면 제일 모양이 좋죠.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서 대체로 거래됐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던져도 어차피 손절이에요. 손절. 그렇죠? 예,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래서 세력도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 횡보하다가 이렇게 못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못 간다고 생각하면 한 단계 더 하락이거든요. 더 하락해야 돼요. 횡보하다가 못 가면 하락 한 단계. 근데 이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샀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데서 던지면 좋죠. 그래서 뭔가 재료를 하나 그럴싸한 게 테마든 뭐든 해서 한 요 구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구간 정도 아마 올릴 만한 뭔가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NC에는 물론 뭐 그렇게 뭐 그 나쁜 회사도 아니죠. 사실은 자회사가 성장했는데 평가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재료 노출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한 번 더 해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핸디소프트. 네, 핸디소프트도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때 급등했던 이유가 이 경영권 매각설 때문에 이제 경영권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쭉 빠졌는데 재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수상하죠? 이 부분이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로는 뭐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죠? 사실 아니다. 경영권 매각, 핸디소프트 최대주 경영권 매각 추세 사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한번 또 급등을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게 좀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항상 수렴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렴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때려맞고 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좀 한 뭐 요 정도 구간 정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이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간다는 거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뭔가 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쉽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런 구간들은 보여요. 이렇게 뭐 수렴 이런 구간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좀 보이죠. 이 구간들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핸디 소프트였습니다. 뭐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뭐 이런 주식도 잘 가는 주식 잘 갑니다. 이론도 오늘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다가 또 빠지고 막 난리 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다가 다시 눌렀죠.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이 V자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고점을 넘을 때까지는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구간을 갈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 지금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원래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 뭔가 이런 추세를 맞춰서 가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충 간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한번 보시죠. 이루원 자체는 어차피 뭐 오진이, 육진이 이런 통신 관련돼서 무선통신 이런 거 관련돼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원이었습니다. 이루원. 삼성펄프가 계속 상승을 야막야막하죠. 오늘도 뭐 많이 상승을 안 했는데요. 어제 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요. 삼성펄프는 이렇게 윗골이라는 거를 아직도 못 버리죠. 그죠? 여기, 그죠? 여기, 어제도 또 따랐죠. 언젠가 이게 채워서 도지가 나왔다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채워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펄프. 어쨌든 뭐 누가 이렇게 뭐 도망가고 그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나온 다음에 끝이 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추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또 갖고 와봤습니다. 3점 펌프였습니다. 네, 클리노믹스가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을 했다가 빠졌는데요.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추세를 이렇게 갔다가 못 간 주식은 다 때려맞고 다시 가려고 그러죠. 예, 그러죠. 다시 가려고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데 잘 지켜보죠. 어쨌든 이 선을 뚫어야지만 뭔가 또 상승의 그런 또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들 많이 빠졌던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노믹스도 한번 계속 지켜보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등. 계속 이런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클리노믹스였습니다.
네, 아타머 사이언스도 똑같죠? 예, 요렇게 하나씩 쭉 한번 이게 누가 매집인지 뭔지 그냥 확 들어왔다 빠졌죠. 클리노믹스 똑같았어요.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줬다 빠지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만들었죠. 윗꼬리.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제 좀 찍을 가격들을 찍어줬는데 얘도 상승했다가 이제 이런 데서 한번 가줄 것 같다가 못 갔죠. 그냥 한 단계 더 밀었어요. 예, 아주 지독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돌려줘야 될 때가 왔어요. 이렇게 돌려야 될 때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정말 돌릴지 어떨지를 모르겠는데요. 돌려야 되죠. 만약에 주식이 앞으로 좋은 호재거리가 나온다면 여기서 반등 구간이 나와야죠. 여기서 그렇다고 또 이저점까지 또 이렇게 쭉 간다는 거, 이건 꽝이에요, 꽝.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사실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지지해서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겠죠.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 뭐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매드 팩토도 한번 보죠. 계속 마이너스로 있다 오늘 플러스로 했는데요. 매드 팩토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걸 뚫어놓고 빠졌다가 다행히 장기 이평선을 찍고 올렸죠. 굉장히 캔들이 좋죠. 이런 거는 뭐 우상향을 좀 다음 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드 팩토는 좀 차트를 지킬 자리를 지켜줘서 좀 괜찮네요. 매드 팩토 바이오 회사죠. 괜찮습니다. 네, 얼라인드도 한번 보죠. 얼라인드가 며칠 전에 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얼라인드도 그렇죠.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이 부분을 사서 이제 장기 이평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괜찮죠. 또 오늘 또 장기 이평선 지지를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평선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뭉치면서 꼬이죠. 뭉치면서 꼬입니다. 타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러면 그냥 흉 하고 갈 수도 있어요. 흉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가. 얼라인드였습니다. 얼라인드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1, 2주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얼라인드였습니다. 네, 오션 브릿지 차트를 잘 만들다가 좀 지금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닥 찍고 가다가 여기서 못 가고 밀렸다가 다시 또 찍고 떨어졌죠. 요건 이제 요걸 뚫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또 도전하겠죠. 뚫어야지만 뭔가 그때부터 이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한번 좀 지켜보죠. 이걸 뚫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풀어서 뭔가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요 선을 뚫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션 브릿지였습니다. 상신전자도 한번 보죠. 갈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밀렸는데요. 오늘 조금 그나마 반등을 줬죠.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빠졌다가 바닥 찍고 계속 갈자리에서 수렴하다가 오늘 조금 괜찮은 차트가 나왔어요. 이런 게 나왔을 땐 다음 주에 또 뭐 그냥 여기까지 한번 썼다 빼지거나 좀 길게 양봉이 나올 자리도 됐어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양봉이 길게 상신전자 괜찮습니다. 양봉이 나올 자리가 됐네요. 상신전자였습니다. 네, 현대퓨처넷도 한번 보죠. 오늘 많이 좀 올렸다가 또 빠졌나? 그냥 계속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주식이 이걸 찍고 못 가면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수렴. 그죠? 원래 이렇게 돼서 바닥 찍고 이렇게 뚫는 주식들이 있고 이걸 못 뚫으면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수렴하죠, 수렴. 수렴해서 힘은 다 모였는데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기왕이면 상방으로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현대 퓨처넷이었습니다. 포메탈도 보죠. 갈 주식들이 많이 못 갔어요. 그냥 포메탈도 갈 자리에서 못 가고 계속 이렇게 뭐 수렴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가면은 뭐 물론 이제 여기 뚫으면 언젠가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 지금은 횡보한다고 해야 되죠. 횡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 좀 더
이 이평선들이 좀 더 모이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 2주 기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뚫으면서 뭐 바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갈 줄 알았던 주식들이 지금 생각보다 이번 주에 많이 못 갔네요. 되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간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진 주식도 없습니다. 좀 희한한 장세죠. 포메탈이었습니다. 네, TPC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졌다가 이제 종가에 좀 끌어올렸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엄밀히 따지면 횡보죠, 횡보.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쭉 올리다가 다시 횡보죠. 그래서 이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좀 더 이렇게 꿀렁꿀렁 거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힘이 모일 때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횡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죠. 그다음에 뭐 이게 쭉 가든지 떨어지든지인데 어쨌든 다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이번 주에 갈 줄 알았던 주들이 다 이러한 박스권 비슷하게 이제 횡보 위치에 걸려 있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TPC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스인데요. 이미지스는 오늘 좀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역시 또 양은 패턴으로 나갔네요. 사실은 이제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한 캔들이거든요.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요 이평선들을 다 찍듯이 찍으면서 양봉으로 여기를 이제 막아버렸다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뺄 줄 알았는데 하루 더 눌렀네요. 하루 더 눌렀어요. 하루 더 누른 다음에 뭐 길게 뺄 수도 있겠죠. 아주 다음 주 기대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길게 가로막은 적이 없죠.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다 찍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죠? 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계속 움직였던 주식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줬는데 아쉽네요. 오늘 좀 눌렀죠? 눌렀는데 다음 주에 한번 뭐 이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수렴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참 그렇네요. 이미지에서 다음 주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뭔가 나올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이든 뭐든 좋은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려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갈 종목은 또 심각하게 또 이런 또 골을 팔 수도 있죠. 산을 파는 거는 그나마 낫죠. 이렇게 산을 쭉 파고선 이렇게 가는 건 나은데 이게 골을 파고 가는 거, 골을 팠다가 또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 굉장히 아픔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주로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이 좋은 재료가 있을 때는 이러한 산이든 골이든 아니면 깊은 하락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락했다가 반등 줘서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비싼 대가, 뭔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렇게 뭐 돈 넣고 봐도 되고 이러면 누구나 돈을 벌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뭔가 좀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 다음 주도 잭슨홀 미팅이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죠. 그 전에 뭐 좀 주식에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참 애매하게 또 수렁 속으로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렇게 뭔가 좀 먹을 듯 말 듯 할 때는 뭔가 그 비싼 그러한 뭐 대가를 치르듯이 고통이 수반하죠. 그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참된 뭔가 수익이나 그런 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주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